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토로한 단어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12월 개최되는 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한 해 경제 운영을 평가하고 또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의 2022년 경제 예측 그리고 전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끌었던 거죠. 이 회의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전원 그리고 중앙 그리고 지방 고위 관료, 대형 국영기업 대표 등이 전원 참석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열리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양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이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 때문일 것입니다. 1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진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라 그러면서 콩,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은 하나하나가 나라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전략 물자 확보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식량 경작지 감소를 언급하면서 이 식량 경작지를 양어장으로 만들고 또 꽃과 나무를 심는다면 식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중국인은 자기 밥그릇을 자기 손에 쥐어야 하고 먹고 사는 기본 생존 문제를 남에게 의존해서 목이 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물자도 그렇지만 중국의 14억 인민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식량 부족으로 만약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한다 그러면 당장 중국 인민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시진핑 주석이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다가올 중국 경제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00여 자에 이르는 2022년 중국 경제 청사진 회의록에서는 안정, 그러니까 이 안정이라는 단어를 25차례나 언급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도 안정 우선, 안정 속 성장, 이걸 이제 한자 그대로 읽자면 온자당두 온중구진입니다. 이 8자를 내걸었습니다. 이 안정 속 성장이라는 말은 2011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기조였고, 온중구진은 미국과 한창 무역 전쟁을 벌이던 2018년, 2019년 회의에서 내놓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뜻입니다. 특히 민생 개선,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 경제 운용의 합리적 구간 유지, 사회 대세의 안정 유지를 촉구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할 20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내년의 중국 경제 정책의 최종적 방점이 시진핑 장기 집권에 찍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무엇보다도 안정을 강조하고 또 부각하는 이유가 뭐냐?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3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앙경제공작회의 회의록에 가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3중 압력으로 수요 수축, 공급 충격, 또 경제 성장률의 전망 약세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8차례에 걸쳐서 취업을 언급했는데요. 그건 중국 내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사회정책은 민생의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생 등 이 청년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하고 취업과 노동과 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건전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 일자리 문제가 당장 중국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이라는 단어도 5차례 언급됐습니다. 인민일보는 12일 경제공작회의 방청 기사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전략 우선을 견지하고 전면 전략을 실시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략이라는 시책이 시진핑의 지시사항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정부, 기업, 국민까지 본격적인 허리띠 지역에 돌입한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 앞에 닥친 이 3대 악재는 사실상 시진핑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중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던 4.9%에 그쳤는데요. 이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과도한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 드라이브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한판 뜨자는 식의 패권 장악 정책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마오쩌둥 시대를 회귀하는 강압적인 경제 정책 때문일 겁니다. 여기에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폭등이 겹친 데다가 헝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부도 위기로 부동산 업계 전체가 위축돼서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을 세계 최고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국가로 탈바꿈시켜온 알리바바와 통신, 텐센트를 말하는 거죠. 이런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시진핑에 의해서 철퇴를 맞으면서 기업가 정신도 위축되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 경제의 미래가 있기는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경제 난맥상을 중국 지도부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중국 경제가 당면한 3가지 압력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온건한 통화정책,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소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강경 기조를 이렇게 내비쳤었는데, 이 기조는 유지하지만 거래용 주택시장이 주택 구입자의 합리적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완화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이걸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는 추가 규제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이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해왔던 분배유주 경제 정책인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가 뭡니까? 더불어 잘 살자는 의미의 이 주제인데, 이 공동부유의 목표와 실행 방법이 대폭 수정됐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언을 통해서 공동부유 정책의 수정을 거론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인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입으로 공동부유는 장기적, 역사적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 공동부유 시책을 급격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서 사회적 재화와 부를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양극화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선 전 국민이,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 국민이 더불어 케이크를 크고 잘 만드는 게 먼저고, 다음에 합리적 제도로 케이크를 잘 나눠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그동안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분배는 성장 다음의 문제라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내내 당국의 주요 경제 관련 회의에 등장했던 반독점 강화, 그리고 자본의 무질산 확장 방지, 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이런 문구들이 이번 회의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 시 주석은 공동부유 추진에서 불로소득자를 양산한 일부 남미 국가의 파퓰리즘이나
국민의 진취심이 멈춘 일부 복지국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위기를 강조하고 나서니까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인민일보는 12일자 일면 기사에서 중대한 고비일수록 경제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와 시진핑 경제 사상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단결을 강조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라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자칫 내부에서 시진핑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이 분란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이 처하고 있는 미국과의 디커플링, 이로 인한 중국 경제 기반 붕괴, 그리고 지금의 위기 상황이 시진핑 주석에게 오롯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반 시진핑파로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중국 경제가 다시 글로벌 경제 속으로 들어가야 중국의 미래도 있다는 주장들이 돌출되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까지 당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위기를 강조하자마자 관영 언론들이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의 공산당 내 분위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초부터 또다시 중국 내에서 공안 통치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상 중국 경제 위기를 인식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정책들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진핑 집권 1기인 2013년에서 16년까지 재정부장,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기획경제부 장관급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 재정부장을 지냈던 러우즈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국 경제 지표의 장밋빛 전망만이 아니라 주요 문제점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현재 중국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 정협의 외사위원회 주임이기도 한 그는 평소에 중국 경제정책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1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러우즈웨이가 전날 중국 정부 경제자문기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연례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한 도전과 위험을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문제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아니 이런 겁니다. 뭐냐면 긍정적인 데이터와 부정적인 데이터를 모두 가진 미국과 비교해서 중국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걸 숨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의 데이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중국 경제가 당면한 삼중 압력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러우즈웨이 주임은 지난 10월과 11월 중국의 공업 활동과 무역 지표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중국 정부가 삼중 압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지표들만 보면 아주 좋은데 그럼에도 삼중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일례로 폐업한 기업의 숫자도 중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신규 기업 등록 자료만 발표될 뿐 이 폐업한 기업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 주임은 11월 1일 현재 중국에 1억 5천만 개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최소 4천만 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들은 등록한 이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간신히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러우즈웨이 주임의 이런 지적은 지금 중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고 중국 정부 당국이 밝히기 어려운 점들도 다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문제점 진단이 어렵게 되고 이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이 스스로 중국 경제가 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 그 위기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제대로 헤쳐나갈 능력은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다가오는 2022년은 중국에게 매섭고 무서운 칼날이 불어닥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